제가 전에 그 영상 올린 거 보면 중국이 앞으로 뭐 몇 년 안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몇 가지를 들어서 제가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물론 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코로나 사태라든지 뭐 이런 바이러스 감염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트럼프 행정부하고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이렇게 무역 전쟁을 하고 시작한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몇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중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다른 각도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일본도 싫어하는 사람이 많고요. 중국도 싫어하시는 분이 많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이 100년의 적이라고 하면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우리 한민족에 끼친 해악이 엄청나게 많고 지금도 역사 왜곡, 동북 공정뿐만 아니라 한복이라든지 음식, 김치 모든 부분을 중국의 자기들의 역사다 이렇게 아주 우리나라 국민이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그런 것을 중국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그런 거짓으로 해서 선동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것을 믿는 수많은 중국 국민들이 나서서 역사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중국을 정말 싫어합니다. 일본보다도 저는 중국을 더 싫어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일본을 더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본하고 중국 다 싫어하지만 누가 더 싫냐? 그러면 저는 당연히 중국이 일본보다도 100배는 더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물론 뭐 개인적으로 중국을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중국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들을 때는 약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떤 글씨를 보냐면 반도체 전쟁이라는 거 보고 계십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미국에서 중국을 여러 가지로 제재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제재를 받은 게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였었죠. 여러분들이 이 화웨이라는 회사는 들어봤겠지만 실제로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제가 중국의 화웨이라는 회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 화라는 것은 중화민국을 나타냅니다. 자, 중화, 중국의 화자고요. 웨이라는 것은 위하여 할 때 우리가 위하여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화해라는 중국의 한자를 보면 간체자로 쓰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합니다. 이 중국의 중화민국을 위한다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중국 중화민국 자체를 위한다는 그런 회사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거의 핸드폰이라든지 스마트폰 이걸 만들지 못하고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또 통신 장비 5G 자체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깔려고 하다가 지금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죠. 그런데 이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반도체 전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뭐 반도체가 삼성이 잘 나가고 SK 하이닉스가 잘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최고 아니야?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반도체도 종류를 따진다고 하면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요. 메모리 그리고 비메모리가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반도체에 관계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려고 하면 현재 이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무엇이고 왜 반도체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앞으로 힘들어지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됩니다. 메모리에는 D램과 랜드 플래시가 있습니다. 랜드 플래시라는 두 종류가 있는데 D램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70%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장악을 하고 있고요. 랜드 쪽에는 약 한 40% 정도를 우리 대한민국에 차지하고 있는데 이 메모리 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억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뭐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장을 하게 돼서 실제로 이 메모리 자체가 있어야만이 어떤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 물론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메모리가 차지하는 반도체 비중은 이걸 또 다시 나누면 약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가 70%가 비메모리인데, 이건 뭐냐면 일종의 구동을 시키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저장이지만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내가 핸드폰을 찍고 차량을 운행하고 했을 때 그 자체에 어떤 그걸 구동시키고 실현시키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같은 거, 이런 것을 실행시킨다든지 했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동을 시키는 반도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것을 또 파운드리라고 하죠. 파운드리 쪽인데, 실제로 이 파운드리 쪽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대만입니다. 이 대만에 TSMC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의 전 세계 반도체를 50% 이상 파운드리 쪽으로 장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대만에 UMC라는 회사가 있죠. 여기가 약 뭐 7에서 8%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으로는 삼성전자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 대만의 TSMC에 비하면 점유율이 17% 정도에서 뭐 1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가 채 안 되는데, 물론 이것도 초미세 공정에서는 삼성전자가 거의 한 40% 정도, 대만이 60%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많은 차이는 안 나지만, 실제로 전체적인 캐파 점유율로 따졌을 때는 TSMC가 전 세계 1위 업체다. 물론 뭐 미국에는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있고요. 또 중국에는 SMI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전 세계 5위 파운드리 업체인데, 실제로 이 중국의 SMIC 자체도 지금 이제 미국에서 앞으로 제재가 들어갈 거고요. 또 칭화윤이라고 있었습니다. 칭화윤이. 이 칭화윤이가 중국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키웠지만 결국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을 받아갖고 먹튀를 했고, 실제로 거의 지금 망해가서 부도까지는 아니지만 중국은 부도라는 개념이 없죠. 디폴트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의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원래 반도체 굴기라 그래서 2025년까지 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반도체를 생산을 하든 먼저 자립을 거의 60에서 70% 정도를 반도체 자립을 하겠다 그래서 돈을 정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다 실패를 하게 됐고, 결국 이 SMIC 자체도 이제 미국에서 6월 이후서부터는 아마 제재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 반도체 전쟁에서 패퇴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모든 산업이 정체가 된다든지 아니면 붕괴 상황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 자체에서 미국과 일본과 그리고 대만이 반도체 삼각 동맹을 지금 맺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과 사이가 엄청나게 안 좋고, 지금 중국 눈치 보랴, 또 미국 눈치 보랴,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동맹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러한 정책을 현 정부가 피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을 거의 뭐 동맹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뭐 미군을 철수하네 만에 실제로 동맹으로 보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대만과 일본과 미국이 삼각 동맹 체제를 맺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제로 반도체 자체에 발에 불똥이 떨어졌다. 왜 그러냐?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를 중국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이나 SK 자체가 거의 60% 정도를 중국에 수출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이 반도체라는 것은 모든 최첨단 산업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삼성전자가 7나노에서 7나노, 5나노, 또 다시 지금 3나노까지
지금 해서 초미세 공정까지 지금 거의 기술적인 수준이 와 있지만 이 5나노 이상, 그러니까 5나노, 3나노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대만의 TSMC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밖에 없는데, 이런 초미세 공정 아주 고효율의 반도체가 만약에 중국에 수출이 된다. 그렇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무역 제재나 반도체 제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삼성이나 SK는 뭐 파운드리 쪽은 아니니까요. 삼성에서 만약에 중국에 수출을 하게 된다고 하면 삼성전자 입장도 상당히 곤란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는 중국을 옥죄는 방법으로 무역 전쟁에서 한 차원을 넘어서 반도체 전쟁으로 지금 몰고 가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대만이나 우리나라를 통해서 중국의 반도체 수출 못하게 한다. 그러면 너네 나라도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삼성도 엄청난 타격을 입겠죠. 물론 대만은 이제는 중국하고 이제는 반도체 거의 뭐 수출을 안 한다.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는 손절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손절각 들어가고 미국과 일본 쪽으로 붙어서, 그렇지 않아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을 50% 넘게 대만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라든지 미국이나 일본이 만약에 대만하고 손을 잡게 된다고 하면 유럽 같은 경우도 다 대만의 TSMC하고 손을 잡겠죠.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대만은 중국을 손절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량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최대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을 1분기만 해도 무려 우리나라 돈은 5조가 넘는 막대한 이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삼성이 대만의 TSMC를 과연 이길 수 있느냐? 현재로 왔을 때는 약간은 어렵다고 보지만, 만약에 삼성전자 자체도 지금 기술력이라든지 또 공장을 증설을 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내지 뭐 길게는 10년까지 바라본다고 하면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엄청나게 그러한 부분을 규제를 하고 있고, 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말도 안 되는 거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이 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해서 말을 그것도 뭐 정유랑가 그 친구한테 말을 해서 뭐 훈련용으로 빌려줬는데, 그런 걸 가지고 해서 뇌물이라고 해가지고서 처벌을 하고 감옥에 쳐넣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과 일본, 대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대만 같은 경우 TSMC는 또 올해만 해도 무려 300억 달러를 지금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280억 달러 정도 투자하기로 했는데 추가적으로 해서 300억 달러 투자를 하고요. 앞으로 3년 동안 무려 투자하는 금액이 1000억 달러가 됩니다. 1000억 달러. 엄청난 돈을 지금 반도체에 투자하고 공장 증설을 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애리조나에 지금 대만의 TSMC가 공장을 짓고, 우리나라도 텍사스의 오스틴, 텍사스 하면 오스틴 시가 있는데, 이 오스틴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공장이 있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 파운드리 공장에 삼성전자도 또 추가로 해서 거의 뭐 한 16주 정도 공장 증설을 하고 삼성전자도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택에도 또 지금 3공장 파운드리 공장이 지금 거의 완공이 다 돼 가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걸 알고 공부를 하고, 그렇다고 하면 내가 앞으로 그럼 미래는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내가 투자라는 게 사람들이 뭐 막 돈이 있다고 아무데나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앞으로 5년 정도 내지 멀게는 10년 후에 산업 패러다임이라든지 어떤 산업 경제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보고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불의 시대, 앞으로 부동산 지고 불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작년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의 이치가 변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도 앞으로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냐, 전기, 전자,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 이런 쪽 다 이게 화의 기운이라 그랬죠. 불의 기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2024년 이때 이후에 풍수 구운으로 바뀌는데 이거는 불의 시대다. 이건 주역에서 리방이라는 것은 불을 나타낸다. 주역에서 제가 이 리라는 것은 화의 기운, 우리가 태극기에 보면 건곤 감리가 있죠. 그 리를 나타내는데 이거는 화의 기운입니다. 세상의 기운이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바뀌고 부동산보다는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주식도 이런 쪽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 반도체에 관계된 걸 오늘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로 이로 인해서 중국이 미국, 일본과 삼각 동맹을 맺음으로써 결국 중국의 반도체를 이제는 수출을 길을 막게 되면 물론 우리나라를 통해서 뭐 수입을 하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 SMIC 여기는 그런데 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뭐 14나노 10나노도 안 되고 굉장히 지금 저품질의 반도체를 만들고 물론 뭐 7나노로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나노가 무슨 말이냐? 나노라는 것은 10억 분의 1m를 나노라 1나노라고 합니다. 1m. 그러니까 실제로 10억 분의 1m니까 10억 분의 1이니까 10억 미터가 되겠죠. 10억 미터의 1m니까 실제로 그 어마어마하게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크기를 나타내는 것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반도체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동산의 시대는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세금뿐만 아니라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규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보다는 실질적으로 차라리 이런 회사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 관련 회사라든지 전기차 관련 회사 아니면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회사 그리고 LG라든지 삼성이 전자부품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LG전자도 캐나다의 마그나라는 회사하고 지금 합작을 해서 이 마그나 같은 경우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인데 여기서 다시 구글이나 애플에서 다시 합작을 해서 지금 전기차를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은 앞으로 다 불의 시대, 전기차에 이런 시대를 바뀌기 때문에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여기저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도 차량용 반도체 3위 회사였던 르네사스라는 회사가 얼마 전에만 한 달 정도 됐나요? 불이 났었죠. 그래갖고 실제로 차량용 반도체도 어마어마하게 부족한데 TSMC에서 대만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일본한테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국은 다 지금 손절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을 만약에 반도체를 수출을 안 하게 된다. 그럼 중국이 수입을 못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첨단 산업, 중국이 가고자 하는 첨단 산업에 길이 막히게 됩니다. 왜냐면 미세 공정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스마트폰 화웨이가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 화웨이 같은 경우도 최고의 뭐 삼성하고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로 치고 올라오다가 지금은 완전히 지금 고꾸라진 상태인데 물론 어떻게 살아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첨단 산업이 이제 스톱이 되게 되고요. 5G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쪽에 이제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실제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중국 제품을 특히 첨단 제품을 안 쓰겠죠.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국방력, 군사무기, 이 군사무기 이런 데는 최첨단의 기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초미세 공정에 최고의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 반도체로 인해서 그런 무기도 실험을 못하게 되고 또 대만의 TSMC에서 이제는 중국 쪽에 반도체를 공급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들어가는 그 슈퍼컴퓨터 이런데 연간 뭐 200대 정도 이상을 중국에서 돌리고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쪽에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슈퍼컴퓨터를 구현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무기를 만들고 싶어도 반도체가 없다 보면 결국은 이로 인해서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가뜩이나 중국 무기 같은 경우는 스펙이 과대평가가 돼가지고서 뭐 까보종이라고 그러죠. 까보니까 중국제라. 저도 뭐 그런 얘기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던데, 실제로 중국 무기 뭐 배 이런 거 아니면 군함 아니면 비행기, 지금 중국의 스텔스기라고 제니20 같은 경우도 그 스펙이 실제로 말한 것보다 엔진 출력이라도 모든 부분에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요. 중국의 그 랴오닝함이라 그래서 항공모함도 실제로 거의 뭐 스펙 자체가 구닥다리로 해가지고 실제는 미국의 뭐 항공모함에 대비했을 때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전력, 더군다나 거기다 또 산둥함도 만들었었고 앞으로 항공모함을 뭐 무려 6척이나 중국이 만든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안 된다. 그럼 이런 이유는 왜 그러냐면 미국이 여기서 딱 손절각으로 해서 끊어버리고 공급을 차단시키는 이유는 이런 첨단 반도체가 중국의 일반 산업도 산업이지만 바로 이 강력한 무기 체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엄청난 무기를 개발한다고 하면 미국 자체에서 가뜩이나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커서 미국의 지금 70% 수준까지 따라와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여기서 무기까지 해가지고서 첨단 무기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미국이 중국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데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결국은 이래서 반도체를 중국한테 수출을 못하게 한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의 TSMC, 일본과 또 손을 잡고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전자하고 손을 잡아서 결국 삼성전자도 텍사스 오스틴에 공장을 추가로 짓게 만들고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는 애리조나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그 전 세계 최고 반도체 메이커, 빅 메이커를 미국 쪽으로 끌어들여서 중국을 차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면 그 EUV 장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에서 만듭니다. 그러면 이 네덜란드의 ASML의 회사에서 이 장비를 만들어서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한 대당 몇 천억씩 한다는데 이것마저도 이제는 중국으로 못 들어가게 미국에서 네덜란드 ASML에 얘기를 해서 지금 끊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국은 이제 앞으로 가전제품이 됐던 스마트폰이 됐던 아니면 군사 무기가 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반도체라는 것은 산업의 쌀이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제 차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하고 또 일본은 왜 전기차에서 안 되는지 이런 부분도 제가 좀 영상으로 올릴 생각인데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중국은 이제는 미국하고 직접 전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반도체로 인해서 거의 모든 산업이 앞으로 지금처럼 발전하기는 힘들어지는 시대가 온다. 그리고 중국을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시진핑 정부가 지금 거의 최후에 지금 발악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옛날에도 제가 좀 다른 영상에 올려놨지만 1840년 영국과 아편 전쟁이라는 청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1911년 신해년에 신해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망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중국이 그때도 그 북양함대라고 해서 굉장히 함선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었고 실제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한 군대로 보였었지만 막상 전쟁 붙고 나니까 완전히 오합지졸했었죠. 그래서 망하게 됐는데 실제로 보면 현재도 중국의 무기라든지 군사력도 과대평가가 되어 있고 중국의 모든 산업 자체도 우리나라가 빅2라고 할 정도로 많이 우리나라 두려워하고 있는데 과대평가가 되어 있다. 실제로 중국은 더 이상 이제 발전하기 힘들고 거의 여러 가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진국 함정인데요.
중진국 함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중진국이 오면 선진국으로 뛰어넘기 위해서는 그 단계를 퀀텀 점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예측을 하기를 제가 뭐 앞으로 3년 정도 안에 중국이 붕괴된다는 것은 중국 나라 자체가 붕괴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산업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결론적으로 중국은 이제 힘들어지고 더 이상 과거처럼 해서 발전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반도체로 인해서 중국은 더 이상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발전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나라 자체도 이로 인해 갖고 큰 소용돌이 혼란에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티벳이라든지 아니면 투르키 지금 동투르키스탄이라고 해서 독립한다고 막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쪽 신장 티벳 지역이 앞으로 독립할 가능성도 크고요. 이제는 아마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중국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망하느냐, 언제 붕괴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것을 유추해 놓고 봤을 때 이제는 서서히 중국이 저물어가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머지않아 큰 어려움과 곤란을 겪고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중국은 분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예측을 한다는 건 쉽지 않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건 좀 사주적인 거하고 좀 다르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 사주나 풍수 이런 것은 과거의 경험을 놓고 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지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측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것을 딱 놓고 본다고 하면 앞으로 세상 흐름이 어떻게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내가 이왕이면 앞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돈을 번다고 하면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지. 물론 여기서 뭐 전기전자 반도체 아무리 얘기해도 난 그런 거 관심이 없어. 오로지 땅이야, 오로지 부동산이야, 아파트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 부분은 또 제가 다르게 또 좀 영상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과 미국의 현재 이 무역 전쟁을 떠나서 이제 반도체 전쟁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또 바이든 정부가 실제로 중국 자체를 인권을 갖고 지금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현상을 놓고 봤을 때 이제는 중국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 뇌피셜이라든지 아니면 전혀 터무니없고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 갖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현재 지금 국제 경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시간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것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렸다는 점 참고하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힘내시고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국은 반드시 좀 망해야 된다. 이거 외에도 지금 중국이 벌리는 일 여러 가지 아주 흉악한 일들이 많은데 차차 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이 앞으로 점점 힘들어지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해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지 반도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